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서울 서남부와 동북부를 가로지르는 신안산선과 동북선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 노선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이 부동산 대책 때문에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곳은 이제 비조정 지역인 인천에 대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이 청라지구의 오피스텔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되어 있는 두 지역 모두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지역을 먼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입니다. 위치는 인천 1, 2호선 인천시청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 약 60제곱미터,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일단 더블 역세권의 입지고요. 주변으로 풍부한 상권이 일단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분석 한번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에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바로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유형은 등기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곳이 구월동이다 보니까 이 단지형보다는 시청 맞은편에 상권이 굉장히 완성형이 되어 있는 이 상권의 아파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전용 약 60제곱미터, 한 28평형 정도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는 현재 2억 8천에서 3억 정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2억 8천보다 좀 저렴한 것도 있고 3억보다 좀 높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인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상 현재 이 인천 서구보다는 좀 적은 인구지만 하지만 이 인구 53만 5,400명의 가구 수, 22만 6천 가구, 600가구, 22만 600가구의 서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22만 600가구가 이 소형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을 때 이 공급률이 아파트 공급률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주요 업무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고 뭐 행정의 1번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에는 6천 개가 넘는 많은 기업들, 바로 남동공단이죠.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주거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남동구 구월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곳은 더불어 금융기관이라든지 업무시설, 대형 병원 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경제 중심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노후된 아파트와 노후된 주택단지가 무수히 많은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이 접근성을 좀 알아보자면 인천 지하철이죠. 1호선과 2호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인천 내의 주요 업무단지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고요. 거기다 이 서울 쪽으로 1호선을 이제 국철을 갈아타서 서울 쪽으로 나가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라든지 3경인고속도로와 이 서해안고속도로, 거기다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차를 이용해서 주변 도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접근성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인천대교라든지 인천도시철도 통과 지역으로 이 교통의 요충지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의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교통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더블 역세권이고요. 도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마트, 인천터미널, 영화관, 녹지공원, 예술회관 정말 많은 인프라들이 완성형에 가깝고 완성이 된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학원가까지 학세권 역시 잘 갖춰진 곳이고요. 개발 환경으로는 주변에 6,000개가 넘는 기업에 굉장히 많은 배우 수요를 자랑하는 곳이고 거기다 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발생, 거기다 GTX B노선이죠. 가까운 곳에 바로 GTX B노선을 이용을 해서 이 서울 쪽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거기다 이 지하철 2호선 역시 연장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월동 하면은 인천에 이제 송도나 청라가 생기기 전에 인천의 거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어떤 게 좀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구월동의 입지 같은 경우는 가히 말해서 진짜 완성형에 가깝긴 하지만 앞으로 이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 사업으로 통해서 이 많은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입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인천시청역이라든지 밑에 예술회관역 요 라인 쪽으로 해서 이 녹지공원이 굉장히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더불어 이 할인마트라든지 영화관 그리고 백화점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하나의 장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지방경찰청이라든지 인천시청 그리고 지방국세청까지 이 청자 들어가는 이 행정을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환경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대학병원도 잘 되어 있고요. 백화점이라든지 종합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시외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로데오 거리라든지 현재는 농수산 도매시장 아직까지는 있지만 앞으로 롯데라는 기업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쇼핑타운이 생긴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종합을 좀 해보자면 건강이라든지 자연 친화의 프리미엄 당연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초역세권 프리미엄 거기다 이 문화와 쇼핑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내 집 앞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다 사통발달 광대역 교통망으로 이용을 해서 서울 쪽이라든지 내지는 안산이라든지 주변의 근교에 있는 도시에 정말 빠르게 진출입을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이 학세권, 학원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아파트를 고르실 때 이 남동구 구월동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는 일단 훌륭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호재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증가 수요 또는 교통 여건의 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떨까요? 현재 이 호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배우 수요가 얼마나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남동공단인데요. 이 공단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남동구 구월동과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기업 수가 약 6,000개 이상이고 근로자 수만 해도 약 8만여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인구인데요. 앞으로 이 기업 수도 늘어나고 근로자 수도 훨씬 더 증가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남동구 구월동은 공급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좀 잘 생각을 해보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근로자들이 현재 가깝기 때문에 주거 지역을 이 구월동으로 선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남동공단의 재생사업지구 확정이 되어 있고 이 기반 시설과 근로자의 편의 시설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쾌적성을 띠고 있고 그만큼 일자리와 이 직주 근접성을 굉장히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GTX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GTX A 노선과 C 노선에 이어서 이 B 노선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당당하게 통과를 했죠. 사실 실패를 했다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력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천 송도에서 이 남양주 마석간의 80.1km가 되는 곳에 이 정거장 13개소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송도에서 마석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GTX B 노선을 이용을 해서 44분 만에 가실 수 있다는 큰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총 사업비 이 A 노선과 C 노선 이어서 5조 7천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큰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르면 2022년 말에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22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이 공사 기간은 4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2026년에서 2027년 정도에 만약에 이 완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9월동 비조정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게 되면 2027년 정도 기점을 잡으시게 되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8년짜리를 내시게 되면 정말 투자하시는 데도 괜찮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합산 배제받을 수 있는 것 역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완공을 했을 경우에 하루 평균 29만 명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많은 이 이용 계층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에 4만 4천 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이 교통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고요. 거기다가 이 건설 기간 중에는 약 7만 2천여 명의 이 고용 창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완공이 됐을 경우에도 이 지하철 역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운행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돼서 이 4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이 늘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지하철 2호선, 바로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이 연장선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이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을 했을 때 계획을 했던 노선이 3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뭐 독산으로 가는 것이라 독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광명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흥 매화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중에서 이 독산동 쪽으로 가는 것이 이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뭐 광명을 거쳐서 광명역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하지만 이 GTX B노선이 열리게 되면 이 송도역에도 사실 KTX가 들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광명역보다는 송도로 더 이용을 하실 것 같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광명보다는 오히려 신독산을 가게 되면 이 독산역 자체 신독산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여의도 라인으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큰 방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9월동의 쇼핑 복합타운 본궤도에 오른다라는 것인데 이 지역 자체가 이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죠. 이곳에 뭐 큰 기업이죠. 바로 롯데 기업에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해서 이곳에 쇼핑몰을 굉장히 큰 쇼핑몰을 짓겠다라는 것인데 알아보자면 이 부지 매매 계약 변경 문제로 사실 지지부진했었죠. 하지만 현재 이 9월동 쇼핑타운 사업이 조만간 정상될 추진으로 이 전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며 이 역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업이라든지 문화시설, 호텔, 주거시설이 결합한 이 복합 쇼핑센터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이 관교동,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농수산 도매시장이죠. 바로 이곳에 이 터미널과 이 부지 개발 사업을 연계를 해서 이 일대 전체를 쇼핑 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역시 쇼핑타운으로 들어서게 되고 상업시설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쾌적해지고 많은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일자리 역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많이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천에서 현재 이 강남 쪽으로 가는 교통편이 다이렉트로 가는 이 교통편이 없었는데 바로 역삼역 광역 급행버스를 개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버스 종합터미널과 이 서울 역삼역을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이 신설이 되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노선은 9월 선수촌 사거리와 서창지구를 통하고 교대역, 서초역, 강남역과 양재역 그리고 서초구청 등을 경유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인천에서 역삼까지 약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고요. 배차 시간 역시 뭐 20분에서 25분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회에 가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 현재 이 급행버스 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인천시의 공급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뭐 서구 같은 경우도 뭐 과잉으로 나와 있고 연수구, 과잉, 뭐 송도라든지 청라 현재 과잉으로 되어 있지만 뭐 전체적인 이 청라라든지 송도 전체적인 이 구역 자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과잉으로 사실 표기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남동구입니다. 현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부족으로 되어 있죠. 이 공급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단위가 세대입니다. 현재 이 공급에 남동구를 알아보자면
마이너스 5,840세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유의를 하실 것이 이 공급률과 수요에 대해서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공급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수요층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의 집값 형성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집값 역시 많은 금액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재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인천 하면은 요즘 뉴스라든지 기사에 사실 송도라든지 청라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동구 구월동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예로부터 사실 이 송도와 청라를 배제를 했다고 치면 이 구월동이 굉장히 부를 상징하는 도시였고 이 학원가와 학세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임장 활동으로 주변 시세 파악과 이 희소성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천시청 맞은편 쪽으로의 상권 자체가 좀 오피스 상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등기를 갖고 있는 아파트의 물건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세 자체나 이 희소성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신설되는 이 대중교통 역세권 위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할 때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고 어떤 교통들이 신설이 되는지를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건물 내 주차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상복합이라든지 이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주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1:1 주차가 되거나 자가 주차가 되는 물건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거나 선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차율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후 매도까지 이 종부세, 양도세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또 한 번 발표가 됨에 따라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인천은 이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합산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를 꼭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 지하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대 아파트 시세 정보를 안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2억 8천에서 한 3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 기준으로는 전용 60제곱미터 한 26평에서 28평형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예상 금액이 2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4천만 원의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약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월세 8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대출 금액은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70%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게 되면 실투자 금액 역시 굉장히 소액입니다.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약 35제곱미터, 시세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인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국제도시라고 불리는 청라국제도시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네. 청라 같은 경우도 인천에 속하고 인천 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곳은 청라지구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청라지구의 아파트만 가지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상담 전화가 오셨었는데, 아파트가 현재 신설되는, 그러니까 신규로 분양이 되거나 새로 지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투자를 할 것이 없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위치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유형은 오늘 오피스텔.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35제곱미터. 많은 분들께서 면적이 한 3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다라고 하시면 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맞습니다. 원룸이 아니고요. 뭐 1.5룸이라든지 투룸 정도의 면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는 현재 1억 6천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청라에 지금 많은 오피스텔들이 1.5룸이라든지 뭐 투룸 정도가 이 시세가 뭐 2억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고 있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이 물건 지역 분석은 현재 이 전용 면적 약 35제곱미터에 시세가 약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 굉장히 큰 규모의 이 청라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총 3만여 세대의 인구 약 9만 명, 10만 5천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이 33,210세대가 현재 이 가구 수로 정해져 있는데요. 소형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모든 것을 합산을 했을 때 이 청라지구 내에 3만 가구가 넘는다. 하지만 이 계획된 앞으로의 이제 지어질 오피라든지 소형주택이 앞으로 15,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청라 지역 역시 부동산 투자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국제 업무단지, 금융, 관광, 레저, R&D 사업과 이 첨단 산업단지 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도 이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 서울 쪽으로 나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이 기존 커넬웨이, 청라 같은 경우는 커넬웨이로 해서 이 수로가 통하는 이 길 자체가 있는데 이 주변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학군 같은 경우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많은 생활 인프라들, 금융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주변 다수의 개발 호재로 인한 격경사가 진행 중이고요. 거기다 이 하나금융타운이 현재 들어와서 있고 앞으로 이제 본사에 많은 인원들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뭐 차병원이라든지 뭐 7호선, 9호선 연장 사업, 그리고 연육교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개발 호재의 격경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은 뭐 남동구뿐만 아니라 서구 지역도 대형 업무단지가 밀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지로 참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떤가요? 네, 현재 이 청라지구 역시 뭐 시작을 했던 지가 뭐 2008년, 10년도에 이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생활 인프라나 이 상권 자체가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청라국제도시는 현재 계획 인구는 9만 명으로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2019년 7월 달에 알아보니까 바로 10만 5천여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곳의 가구 수는 3만 3천 가구, 아파트라든지 뭐 소형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까지 합했을 때의 가구 수가 3만 3천 가구인데 앞으로 인구는 뭐 12만에서 14만 명까지 인구 증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구 자체는 뭐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공급 자체가 과잉일 수 있지만 서구 내의 청라지구 안에는 이 공급률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는 현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뭐 송도라든지 김포 쪽으로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공항철도와 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뭐 마포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뭐 신촌 쪽으로 이 주요 업무단지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 금융이라든지 메디컬 인프라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이 메디컬 인프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차병원이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프리미엄을 얻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 이 GRT 버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9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 공항철도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GRT를 이용을 해서 이 순환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공항철도를 이용을 해서 뭐 김포라든지 내지는 강남 쪽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뭐 초등학교는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외국인 학교까지 1개, 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학군까지 따지자면 정말 살기 좋은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입지다라고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호재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뭐 항상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배후 수요에 대해서 뭐 알아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임대를 했을 때 새가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금융 타운이죠. 이 하나금융 본사 자체가 이전을 했고 지금은 뭐 전산팀만 이동을 했지만 앞으로 이 본사에 많은 직원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직장 자체가 옮겨짐으로 해서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청라지구 내로 뭐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LG전자 인천 캠퍼스라든지 뭐 하나금융타운, 서부 일반산업단지, 거기다 뭐 앞으로 지어질 스타필드와 차병원 의료복합단지까지 더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입니다. 현재 이 7호선 같은 경우는 부평구청역이 종착역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뭐 성남동이라든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 청라지구 내에 이 청라 도심 중심 쪽으로 해서 이 7호선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이 교통의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시티타워역이라든지 뭐 청라라든지 아니면 국제금융단지 거기다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9호선까지도 연장이 되게 되는데 계속해서 알아보시자면 이 9호선 바로 연장을 하게 되면 7호선을 타고 9호선에서 바로 이 급행을 타게 되면 강남까지 44분 만에 충분히 가실 수가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이 김포공항에서 뭐 가게 되면 이 강남까지도 뭐 한 30분대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공항철도를 이용을 해서 이 김포공항에서 환승을 하셔서도 충분히 지금도 빠르게 가실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역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교통에 대한 호재가 정말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검암역에 지하철에서 뭐 일산이라든지 킨텍스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GTX A 노선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교통으로서 정말 굉장히 편리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철도 연장선 사업이 좀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호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많은 교통이 들어오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도 이 영종도와 연결이 되는 연육교가 더 놓여진다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많은 시간이 안 걸리고 빠르게 지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 청라지구라든지 인천 자체에서 이 영종도 쪽으로 가려면 이 영종대교라든지 인천대교를 이용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청라지구 내에 이 도심 안에서 다이렉트로 가실 수 있는 이 연육교가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이 개발에 따른 중심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티타워를 비롯해서 이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 이 주변으로 해서 많은 오피스텔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1.5룸이랑 뭐 투룸 같은 경우를 보면 금액 자체가, 매매 금액 자체가 2억을 넘어서서 뭐 2억 1천에서 2억 3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심 상권 자체가 이 청라 뭐 6단지라든지 5단지가 활성화가 하게 되면 이곳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업 자체 주변으로 생기는 이 오피스텔 상권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 선정 지역으로 좀 설정을 많이 해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청라 시티타워 기공식입니다. 연 300만 관광객 유입이 예측이 되는 곳인데요. 현재 이 시티타워 같은 경우는 기공식을 진행을 했고 착공을 해서 뭐 2023년 정도면은 완공을 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곳 역시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 주변 자체에 이 주택이라든지 주거 환경 자체에 공급률이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추가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참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청라국제도시인데요.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투자를 하시고 싶다 생각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 꼭 체크 포인트를 많이 짚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값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호가에 대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실거래가를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유입 증가
인구 유입 증가율이라든지 현 지구의 가구 수를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인구 유입 증가율은 어떻게 아느냐? 뭐 구청 홈페이지 가면 자세하게 항상 나와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거 증가율에 맞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오피스텔 시세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전세라든지 월세, 상한가, 하한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투자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지어지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금액, 월세나 전세를 많이 받게 되고 처음에 지어지는 것들을 많이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좀 잘 보셨다가 맨 마지막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좀 알짜배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로는 이 해당 지구에 인기 있는 구조 및 경쟁력 있는 이 희소성, 면적에 대해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보다는 투룸이 낫고 투룸보다는 쓰리룸이 당연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희소성 잘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잘 짚어보시고요.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시세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1.5룸과 투룸 청라지구 내에서는요. 현재 2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올랐죠. 신규 분양하는 물건에 대해서. 하지만 이곳은 약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 금액 1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 2천에서 3천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약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대출 금액은 이 감정가의 70%죠.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약 5천에서 6천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지역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13-315-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이슈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알아볼 중요한 이슈는요. 바로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정책이죠. 12.16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고 좀 고강도 규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16일 날 정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한 내용이 전에 발표됐던 8.2 대책이나 9.13 대책에 버금가는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고 아주 고강도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효력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크게 4가지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고요. 자, 두 번째는 주택의 보유세 강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란 이름으로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자, 네 번째는 임대등록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말고도 공급에 대한 내용도 좀 있었고요.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자, 제목대로 이게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은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입니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를 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투기지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전체적으로 40%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LTV라는 게 담보 인정 비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4억을 담보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할 때 4억 원의 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9억 원까지는 40%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초과되는 부분은 20%의 LTV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14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40%의 LTV 적용을 받아서 5억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12월 16일 이후부터죠. 17일부터는 23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2월 23일부터. 그때부터는 9억 원까지는 40%의 LTV에 적용을 받고요. 9억 초과에 대해서는 20%의 LTV 적용을 받아서 4억 6천만 원의 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1억 원 정도의 대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수요 억제 정책의 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세 15억 원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 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사업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줄었어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연 1억만 받으실 수 있고요. 사업자금 같은 경우는 LTV 40%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DSL 관리 강화, 시가 9억 초과 주택. 금융사별 관리를 하다가 이제 차주별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DSR 같은 경우는 얘기가 9.13 때도 나왔고 8.2 대책 때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총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라
그 주택에 대한 담보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DSR 같은 경우는 그거 이외에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자동차 할부금도 포함될 수 있고요. 총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금융사별로 40% 정도를 맞춰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평균만 맞추면 됐었어요. 금융사별로. 그래서 뭐 차주 A 그리고 차주 B가 있다 했을 때 차주 A한테는 뭐 20%의 그 DSR을 맞춰주고 차주 그 B에 대해서는 60%의 DSR을 맞춰주면 평균 40%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제 차주별로 관리가 되면 23일부터 차주별로 관리가 되면 이제 40% 이상에 대한 DSR 관리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것도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23일부터 시행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자, 일시적 2주택자 1년 전입, 1년 내로 전입하고요. 1년 내로 기주택을 처분해야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이랬어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시적인 2주택자는 2년 내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시행일이 23일부터네요. 23일 이후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일시적인 2주택자라 해도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고 그리고 새 주택에 1년 안에 전입을 해야지만 기존 주택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1주택자가 일시적인 2주택이 된다고 해도 그 처리 요건을 강화시킨 거죠. 이것도 수요 억제 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 관리를 합니다. 이 사업자라는 거는 주택 임대업 그리고 주택 매매업을 제외하고는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었어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투기 지역 내 주택 임대업 그리고 주택 매매업을 제외한 업종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해서 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 이거는 RTI라고 부릅니다. 그게 1.25배에서 1.5배로 늘어났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결국은 개인 사업자가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본을 조금 더 들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전에 같은 경우 1.25,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1.25의 RTI 그 관리를 받았을 때는 1,600만 원 정도의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이상의 대출을. 근데 지금은 1,333만 원 정도 그 이상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본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내용이 이제 15억 원 초과하는 고가 대출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원이 넘어가는 그 초고가 주택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강남이라든가 뭐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기 지역들이거든요.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에서 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서민들, 그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낸다. 하지만 이 대책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가 서울의 인기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은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LTV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40대 정도 되면은 청약에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40대 뭐 4인 가족의 기준으로 보면 청약 점수 한 65점에서 70점 사이를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만약에 20대, 30대라면은 그 정도 청약 가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집을 사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인기 지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해놓은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그 12.16 부동산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면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입니다. 이거는 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전세 대출 보증하는 그 기관은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 보증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어요. HUG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고 그 두 기관이 있고, 사적 보증기관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금액에 대한 그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세대출 만기 시에는 공적 보증에 대해서는 그 차주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전세대출 만기에 보증에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사적 보증인 서울보증에서는 그게 안 뒀어요. 그렇게 안 뒀는데,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사적 보증 업체라든가 공적 보증 기관이라든가 둘 다 전세 보증을 그 만기 시에 연장을 할 때는 2채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집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거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출금 자체를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세자금을 가지고 그 갭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 방향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그 대출에 대한 규제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2.16 대책에는 대출도 있고 청약도 있고 세제도 있고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할 말은 많은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자, 오늘은 대출에 대한 얘기만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책에서 정말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출 부분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세운 부분이 가장 큰 게 수요 억제 정책이 좀 가장 크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고민 사연 들어보고요. 맞춤 솔루션 내려보는 시간인데요. 화면 통해서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3주택자이고 3주택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내년 2월에 입주를 앞둔 상황인데요. 저는 취득세를 4%를 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세금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취득세 4% 내야 되는 건가요? 네, 내셔야 됩니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발표된 거죠.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4주택부터 원래는 그 취득세 감면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금액별로 6억 이하, 6억부터 9억, 그리고 9억 이상 해가지고 1, 2, 3%의 취득세를 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는. 근데 지금 그 정부에서는 4주택자부터는 이제 실생활이 아니라 무조건 투기로 보는 것 같아요. 투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주택자에 대해서는 4주택자를 등록을 할 때부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취득세인 4%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자 주신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주택수로 계산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주택에 적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셔도 가구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3개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려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려는 건데 그 거주하시려는 집이 4가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집은 4%의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네. 네, 4주택자부터는 감면 혜택이 없고요. 또 모든 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내셔도 4주택부터는 취득세 4%를 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우리 대표님을 만나 뵙고 강의도
있고 또 상담도 나눌 시간이 있다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2호선 신촌역 인근입니다.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황진현 대표와 함께 이슈도 알아보고 고민도 해결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